있어봤자 더 불편해. 왜냐하면 깜짝. 이런다니까요. 맨날 아이폰이 이렇게 갑자기 안 켜질 때 있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나온 지 벌써 한 달 반 정도 된 아이폰 16 프로 롱텀 리뷰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폰 16 프로는 롱텀 리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 달 사용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기는 한데 바뀐 건가? 좋은데 뭔가 좋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나 이렇게 애매한 아이폰은 처음 본다. 그러면 저의 아이폰 16 프로 한 달 후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잠깐 여러분, 저희 팀 주연 신규 채용 중입니다. 2025년에는 더 좋은 분들 모셔서 더 즐겁게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진짜 어떡하지? 2025년에는 더 좋은 분들 모셔서 더 즐겁게 콘텐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IT 테크 콘텐츠 만들어 가실 우리 PD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 채용 관련 링크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빨리 지원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해볼 얘기는 첫인상과 디자인. 한마디로 예쁜데 왜 또 무거워졌지? 일단 저는 이 데저트 티타늄 색상을 원픽으로 뽑고 구매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매장에 실제로 가서 제가 또 오픈런도 했었죠. 아주 연한 살구색 같은 색상이라서 은은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저는 요거랑 이제 투명 케이스를 같이 썼거든요. 투명 케이스랑 해가지고 거울샷 찍으니까 깔끔하고 뭔가 차분한 분위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딱 나와가지고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색상 말고 제품 자체는 제가 매장에서 처음 딱 들어봤을 때 바로 느꼈던 게 전작보다 확실히 무거워졌다. 제가 전작에서 그래도 좀 크게 만족했던 부분 중 하나가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티타늄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제품이 확 가벼워졌었잖아요. 엄청 가볍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년 만에 12g이나 늘렸어요. 뭐야 왜 또 무거워졌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로는 0.9mm, 세로는 3mm가 더 커졌는데요. 저는 큰 폰을 일단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살짝 마음에서 멀어졌었어요. 작년에 그 무게 줄인 거는 일부 후퇴라고 하죠. 이제 한 번 더 나아가기 위한 살짝 줄이기, 그리고 다시 끼워 넣기, 뭐 이런 과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 소재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같은 티타늄인 것 같지만 약간 달라졌습니다. 블래스팅 마감 자체가 살짝 더 달라져가지고 전작에서는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줄무늬 같은 게 자세히 보면 보였는데 얘는 이제 더 매끈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15%와 14%의 중간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재질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부드러움과 매끈함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련되어졌다. 전면 유리도 전작보다 2배 더 강력한 3세대 세라믹 쉴드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뭐 아이폰은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외관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무게 말고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사실 카메라였어요. 저는 16 프로를 사용하면서 와 엄청 새로워졌는데, 너무 좋아졌는데, 와 역시 전작보다 확실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카메라에서만큼은 확실히 좀 만족감이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종합적으로 정말 미친 카메라가 맞습니다. 원래 전작까지는 프로에는 3배 줌, 프로 맥스에 5배 줌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번 16 시리즈 때부터는 프로와 프로 맥스 둘 다 똑같이 5배 망원 줌을 채택을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카메라만 따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3배 줌보다 5배 줌이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5배 망원 줌이 들어간 대신에 1배부터 5배 이전까지는 메인 카메라로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3배 줌이 들어가면 1배부터 3배까지만 메인 카메라로 커버를 하고 3배에서 5배 줌 사이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전작이 더 낫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아쉬울 수도 있다. 이제 막상 제가 5배 망원 카메라로 사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 찍기 시작하니까 와, 이 5배 망원 카메라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찍은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공원에서 사진 찍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5배 줌을 다 당겨서 찍었을 때의 결과물이고요. 어떠한 보정도 하지 않고 그냥 찍은 원본 그대로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DSLR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고 이 뒤에 심도 표현도 너무 아름답게 되지 않았나요? 이런 인물 사진도 딱 구도만 잘 잡아주면 정말 완벽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표지판 사진도 5배 줌으로 다 당겨서 찍은 건데 이것도 이제 뒤에 건물이나 하늘도 부케가 아름답게 딱 날아가면서 옆에 있던 표지판이지만 뭔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사진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순간 포착한 사진인데 이것도 5배 망원 줌으로 찍었고요. 색 표현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도로 질감이나 자동차 그리고 그 뒤에 너머에 좀 이렇게 심도로 날려주면서 자동차에 딱
예쁘게 포커스가 맞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버스 안에서도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냥 버스 안에서 찍은 건데도 뭔가 이게 진짜 보정이 하나도 안 된 사진이거든요. 5배줌 카메라로 딱 찍으니까 그만큼 왜곡도 없고 그리고 심도 표현이 진짜 깊이 있게 딱 돼가지고 구도만 예쁘게 잡아서 찍으면 너무 예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딱 크롭만 어떻게 잘 해본 사진인데 인물 사진 모드로 진짜 이런 뭔가 DSLR로 찍은 것 같은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이런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저를 찍은 사진을 살짝 색 보정만 한 건데요. 이것도 5배 줌이거든요. 근데 뒤에 저런 숲, 나무 배경이 엄청 예쁘게 날아가 있고 인물에만 딱 포커스가 맞으면서 이런 머리카락 표현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색 표현 좀 보여드리려고 찍어봤어요. 이게 사이폰이라고 해서 커피 내리는 기기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 빛 표현이나 색 표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되고 이런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랑 어두운 부분이랑 표현된 거 보시면 다이나믹 레인지도 굉장히 넓게 표현이 돼가지고 안부와 명부를 다 살려주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늘이랑 같이 건물을 찍어봤는데 와 이때 햇빛이 완전 쨍하게 내려쬐는 낮이었거든요. 이 벽면에 햇빛이 진짜 밝게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였는데 이렇게 하늘색이랑 벽면색 이런 게 다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딱 제가 담장 너머에 해가 이렇게 걸리게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빛이 퍼지는 모습부터 해서 구름이랑 동그란 태양까지 어느 것 하나 하얗게 날아가는 거 없이 진짜 잘 표현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멘집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래쪽에도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그런 연출을 해주셨어요. 셰프님이.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거의 DSLR로 찍은 것 같은 음식 사진. 요것도 또 보셔야 되는데 이게 밤하늘을 그냥 냅다 찍은 거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놀라지 마세요. 이 별들이 하나하나 다 찍힙니다. 진짜 이런 밝은 하늘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잡아내더라고요. 카메라가 진짜 좋긴 어마어마하게 좋구나.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도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화소수 자체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요거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가가지고 포맷으로 들어가서 프로 로우 및 해상도 제어기 요거를 켜가지고 여기서 48메가픽셀을 선택을 해가지고 카메라 켰을 때도 로우 최대 이거를 켜가지고 찍어야지만 48메가픽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선택권이 생겼다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저는 동영상 촬영 기능 중에 정말 반가웠던 게 4K 120프레임 촬영이 된다는 거였어요. 비디오에 들어가가지고 4K로 하고 120프레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해놓고 찍으면은 굉장히 고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예쁜 제품샷 같은 거 찍어가지고 급하게 쓸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던데 이렇게 아이폰으로 그냥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수정 기능을 통해서 마음대로 오디오를 편집할 수가 있는 오디오 믹스 기능이 생겼어요.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이폰으로 그냥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수정 기능을 통해서 마음대로 오디오를 편집할 수가 있는 오디오 믹스 기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갤러리에서 편집기로 들어간 다음에 오디오 믹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인프레임, 스튜디오, 시네마틱 이런 식으로 주변 소음은 없애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크게 하거나 혹은 찍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도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가서 소리 녹음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공간 음향 스테레오 모노 중에서 이제 공간 음향을 선택해서 촬영할 때 이런 편집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이번 아이폰 카메라가 진짜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들도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16 프로에서는 프로 맥스가 아닌데도 5배 줌을 채택을 했죠. 나는 그렇게까지 망원을 많이 당길 일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5배 줌보단 3배 줌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작 같으면은 3배 줌 이상으로만 해도 선명한 망원 사진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더 뒤로 가요. 친구한테도 더 앞으로 가봐 이래가지고 찍거든요. 5배 줌이 확실히 멀긴 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줌을 많이 당겨야 하다 보니까 손떨림도 살짝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약간 사진 찍을 때 좀 더 힘을 꽉 줘서 잡아야 된다? 이런 점이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에서 화소가 늘어난 거는 좋았는데 이게 또 설정이 쉽지 않다는 거. 설정 들어가서 카메라 들어가서 포맷 들어가가지고 프로 로우로 설정한 다음에 48메가픽셀 선택한 다음에 또 카메라 앱을 열었을 때도 로우 최대 이거 눌러가지고 켜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더 고해상도를 쓸 수 있게 넣어놨으면은 쉽게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도대체.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약간 약판과
아니냐 싶을 정도로 조금 황당했던 게 새로운 AR 렌즈 코팅이 들어가면서 반사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고스트 현상, 빛 반사 다 그대로 뭐 거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정말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약간 발열 문제도 있기는 했어요. 제가 막 여행 갔을 때 브이로그 찍느라고 이것저것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배터리가 막 팍팍팍팍 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여기가 뜨끈뜨끈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있는데도 막 더운 느낌 들고 그랬었거든요. 이 아이폰으로 뭔가 영상을 찍고 하실 분들이라면 항상 발열이랑 배터리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15 프로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건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줌이나 4K 120프레임 영상은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쓸만한 그런 변화점은 아니거든요.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전작을 좀 더 싼 값에 구입해서 더 잘 쓰는 것도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다음 이 카메라 컨트롤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메라 컨트롤은 정말 한 달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이 이번 아이폰 내면서 조금 쫄렸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도 아직 그렇게 막 완벽하게 공개할 그런 것도 아니었죠. 뭔가 하드웨어에서 변화를 줄 만한 게 딱히 없었죠. 그치만 전작하고 뭔가는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넣었던 이 동작 버튼에서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기획을 해본 것 같은데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택입니다. 애플이 올해 말에 연말까지는 반셔터 기능을 출시하겠다라고 써놨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컨트롤이 좋았던 점 딱 하나예요. 카메라를 바로 열 수 있다는 거. 이거 말고는 다 별로입니다. 일단 위치도 별로고요. 클릭감도 별로고요. 나는 분명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게 포스터치가 되면서 막 갑자기 줌 배율이 바뀌어.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 지인도 이 사진 찍을 때마다 이거 잘못 터치해가지고 줌 배율 바뀌고 설정 바뀌고 이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예 설정해서 이걸 꺼놓고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셔가지고 카메라 컨트롤 탭이 아예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예 끌 수도 있고 살짝 누르기 강도를 그냥 아예 세게나 살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번 살짝 누르기 속도 이런 것도 선택해서 쓸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살짝 누르기를 강도를 더 세게 해두시면 조금 덜 눌리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편하다 하시면은 아예 여기서 꺼버리고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펙상으로 분명히 배터리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iOS가 좀 더 무거워져서인지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사진, 영상 이런 걸 많이 찍어서인지 여전히 뭐 여행 갈 때나 밖에 돌아다닐 때는 보조 배터리를 항상 챙겨 다닐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배터리 타임 늘어난 것보다 무선 충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5W 충전까지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또 무선 충전을 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거의 1시간 내에 한 70%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간 A18 프로 칩셋 성능은 아무래도 전작보다 눈에 띄게 향상이 되긴 했어요. 성능 테스트 결과도 16 프로가 확연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최고 점수를 보면 15 프로는 3639점, 16 프로는 4553점으로 약 25%나 점수가 향상됐습니다. 최저 점수도 비교해보면 15 프로가 2331점인데 16 프로는 3263점으로 확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15 프로가 64.1%, 16 프로가 71.7%로 역시나 16 프로가 더 좋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작에서 발열을 워낙 심하게 겪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발열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3D마크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발열 측정을 해봤는데요. 우선 테스트 전에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있을 때 후면을 찍어봤어요. 왼쪽이 15 프로, 오른쪽이 16 프로인데요. 각각 25도씨대, 23도씨대로 이미 기기 온도의 차이가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몇 분 정도 가만히 두었을 때 후면 온도 차이입니다. 이 정도로 아이폰 15 프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이렇게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빡센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리면서도 찍어봤는데요. 역시나 기기 온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라고요. 아이폰 15 프로는 지속적으로 44도씨를 웃돌았고 아이폰 16 프로는 41도씨 정도를 유지하면서 15 프로보다 3도가량 낮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16 프로가 발열 관리도 더 잘 되고 성능 유지도 더 잘해준다는 건데 정리하자면 아이폰 16 프로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고사양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더 좋은 선택지가 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성능과 발열 면에서는 확실히 16 프로를 1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실 전작하고 거의 차이가 없죠. 뭐 그치만 역시 좋기는 합니다. 아이폰 16 프로 디스플레이는 뭐 HDR10도 들어가고
돌비 비전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120Hz 화면 주사율은 아무래도 저도 이번에 아이폰 16도 일반도 사용을 해봤는데 처음에 그냥 일반 모델 딱 써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60Hz가 많이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다시 프로를 써보니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만큼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이 120Hz 화면 주사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 밝기가 2000니트예요. 꽤 밝기는 한데 제가 여행 가서 진짜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 때 핸드폰을 봤는데 너무 반사도 심하고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보여가지고 2000니트인데도 이렇게까지 어둡게 보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최대 밝기였거든요. 햇빛 아래에서의 가독성은 여전히 좀 아쉽긴 했습니다. 반면에 어두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좋았어요. 최소 밝기가 1니트잖아요.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인지 좀 눈보가 더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 할 때 눈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때문에 15%가 아닌 16%를 선택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전작이랑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지만 뭐 좋기는 좋죠.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게요. 사실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는 16%를 쓰면서 진짜 아이폰이 왜 이래? 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안정성 때문이었는데요. 패닉풀 현상 이제 많이들 아시죠? 패닉풀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아이폰이 갑자기 지 혼자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혼자 다운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깜짝 이런다니까요. 맨날 아이폰이 이렇게 갑자기 안 켜질 때 있어. 많은 유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됐는데 혹시나 아이폰 16 프로 쓰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한테도 이런 패닉풀 현상이 나타났었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분석 및 향상 그리고 여기서 분석 데이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화면을 한번 내려보시면 검색창이 나와요. 여기서 패닉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거든요. 이게 남아있으면 여러분도 패닉풀을 겪어본 사람인 겁니다. 근데 사실 패닉풀을 내가 겪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현상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이폰 16 프로를 쓰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현상처럼 갑자기 화면이 그냥 안 켜져. 몇 초 동안.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카메라에서 사진 찍다가 갑자기 지가 멈춰.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눌려.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서 내 제품이 문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되게 게릴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냥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걸 서비스 센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애플에서 이런 문제를 인정한 거는 요게 있어요. iOS 18.0.1 업데이트를 통해서 카메라 사용할 때 이런 뭐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접사 모드로 4K 비디오를 녹화할 때 카메라 작동이 정지될 수 있는 문제 이거를 픽스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만이 아니었다고요. 진짜 카메라 쓸 때 온갖 상황에서 다운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 하나하나 전부 인정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런 불편함을 겪은 사용자는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패닉풀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18.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대부분 어느 정도 픽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전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서비스 센터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초기 구매자잖아요. 1차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처음 한 달 정도를 사용하는 내내 이런 오류들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아이폰 쓰면서 이렇게까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불편함을 겪어본 게 올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열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 16 프로 한 달 후기 한번 탈탈 털어봤는데요. 사실 아이폰 16 프로를 처음에 살지 말지 고민했을 때는 진짜 작년이랑 바뀐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이게 1년을 기다려서 나온 폰이라고 하기에는 업데이트 사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거나 생각보다 카메라는 좀 만족스러웠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기에는 아이폰이 이미 너무 많이 진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플의 제품들은 좀 더 어떻게 하면 미니멀하게 만들까 불필요한 걸 덜어내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긴다 이런 철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맥스 상태가 된 거지. 너무너무 커지고 무거워지고 너무 많은 걸 우겨 넣었어 이 안에. 정말로 달라질 게 없다면 이제는 휴대성이라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침 내년 가을에 나올 아이폰 17 시리즈에는 아이폰 17 에어라고 해가지고 완전 그냥 얇은 경량화된 버전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아이폰 16 프로는 어떤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 평양냉면으로 겨울 회식을 하자고요? 아니죠. 그거 평양냉면 말고 그거 먹자는 거지.
어복쟁반을 먹자고요? 그건 괜찮다. 중간 골드. 저 거기 좋아해요. 새로운 분들 오시면은 에서 한번 2만 원짜리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와 2만 원이? 아니 지금 네이버 지도 켜고 지금 보고 있는